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어느새 10번의 수업 중에서 7번의 수업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 7번째 수업은 어떤 내용인지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7번째 수업, 즉 7단원이죠. 7단원의 공부할 내용은요, 글 고쳐쓰기입니다. 뭔가 머리가 아픈데 글 고쳐쓰기라고? 네, 여러분 교재 7번째 글 고쳐쓰기 보이나요? 우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7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국어책 몇 단원? 네, 7단원 글 고쳐쓰기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고 짧게 요약해서 선생님과 한 번에 해결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번 교과서 내용도 살짝 들여다볼까요? 7단원 글 고쳐쓰기. 네, 이렇게 그림도 나옵니다. 저기 보니까 글을 고치는 동화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고쳤으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글 고쳐쓰기의 방법, 그리고 왜 고쳐쓰는지 필요성을 알아볼 거예요. 두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글을 고쳐쓰는 까닭, 그리고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고쳐 썼더니 어떤 점이 좋아졌네 하면서 좋은 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 고쳐 써본 적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쓰기 싫다고요? 글 쓰기도 잘 안 하는데 고쳐 쓰기를 한다니. 맞아요. 글 고쳐 쓰기는 우선 뭐냐 하면은 글 쓰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것을 다시 고쳐 쓰는 게 글 고쳐 쓰기죠? 아마 여러분 글쓰기는 여러 번 해봤을 수도 있는데 글 고쳐쓰기를 해본 친구는 적을 거예요. 있다고요? 자기는 해봤다고? 맞아요. 편지를 쓴 다음에 다시 읽어보면서 고쳐쓰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글 고쳐쓰기는 왜 할까요? 여기 선생님이 글을 한 개 준비했어요. 보니까 빨간색 펜으로 뭔가 체크를 하기도 하고 바꿔쓰기도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밥의 중요성. 하루 3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밥이다. 부모님께서는 건강하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한 끼라서 아침밥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면 하루 온종일 열량과 영양소가 부족해 건강을 잃게 된다. 아침밥을 거르면 영양소가 부족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면서 글을 썼는데 빨간색으로 이 고쳐 쓴 것.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정보호예요. 교정이 뭐냐 하면은 고치는 것이에요. 고치는 부호. 부호를 통해서 고쳐줄 수 있는데 이런 교정포를 쓰면은 띄어쓰기로 한다고 고쳐줄 수 있고, 떨어져 있는 걸 붙였을 때 이런 교정보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글자를 고칠 때 한 글자를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고쳐줄 수도 있어요. 여러 글자를 고칠 때는 이 교정보호를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고, 뺄 때는 이렇게 휙 하면서 날려줄 수도 있어요. 가운데 글의 내용을 추가할 때는 Y자 모양의 이 교정보호를 쓸 수도 있네요. 이렇게 교정보호를 여기에 써서 고쳐봤어요. 왜 고쳤어요? 맞아요. 지금 고치기 전에 글에 이상한 부분이 있죠. 띄어쓰기를 안 하기도 했고, 비록 한 끼라서처럼 비록이랑 한 끼라서 뭔가 어울리나요? 아니에요. 호응이 맞지 않아요.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아서 서로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쳤어요. 또 하루 온종일, 하루랑 온종일이랑 어때요?
똑같은 의미죠. 하루하루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같은 이 낱말을 두 번 사용하지 않고 한 개는 없애줬어요. 부족해 할 때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어서 붙여 써줬어요. 까닭 이거 여러분 잘못 썼죠? 까닭 이렇게 고쳐 써주었답니다. 이렇게 고쳐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글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고쳐준다고요? 위에 나오는 잘못된 맞춤법, 그리고 낱말 표현, 문장 호응이 바른지 살펴보고 바르지 않을 때 고쳐줘야겠죠. 그리고 글 전체에서 내용의 흐름이 뭔가 이상해요. 앞에 내용은 이건데 뒤에 엉뚱한 문장이 있어. 그렇다면 그것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새롭게 어울리는 문장을 추가해주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고쳐쓰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고쳐쓰기는 내 글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근데 고쳐쓰기를 직접 하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고쳐쓰기를 한 친구의 글을 가져왔어요. 한번 볼게요. 바로 도현이의 글을 가져왔답니다. 이 도현이가 글을 처음에 왜 썼는지 한번 상황을 볼게요. 도현이가 여기 그림에 등장하네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불량식품을 먹으면 아플 수도 있어. 불량식품을 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구나.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는 주장을 글로 쓰고 싶어. 불량식품에는 유통기한도 적혀있지 않구나. 내가 본 내용과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써야지 하면서 여기 이래서 불량식품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도현이가 쓴 글 어디 나오냐 하면 오른쪽에 나오죠. 도현이가 썼어요. 제목은 바로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 지금부터 이것을 읽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식품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더럽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불량식품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 없었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점, 이상한 점, 이해가 잘 안 되는 점 찾았다고요? 그러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아도 좋아요. 자, 이제부터 이 글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도현이가 쓴 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하면서 지금 이 도현이가 글을 썼어요. 불량식품을 먹는 친구들이 이 글을 읽으면 좋겠어 하면서 글을 썼는데 선생님 이거 읽어보니까 이 글에는 누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누가 이해하기 힘들까?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있나요? 밑줄 그어 두었어요? 네. 그랬더니 도현이가 말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불량식품을 먹지 말자고 말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먹지 말자는 내용 그런 것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들어갈 낱말이 뭘까? 맞아요. 도현이가 말하고 싶은 이 주제와 관련 없거나 보충할 내용을 찾아보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도현이를 돕고 싶어요. 글 조금 더 고쳤으면은 더 좋은 글이 돼서 이해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보다 보니까 주제를 생각해서 제목을 바꾸면 좋겠대요. 여러분 주제가 뭐였어요? 여기 있죠. 도현이의 주제는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목은 뭐야? 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랑 쓰레기가 되는 불량식품이랑 어때요? 관련이 깊나요? 잘 연결돼요?
조금은 관련이 있는데 이것 말고 더 잘 어울리는 제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어? 맞아. 뭔가 중간에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고치면 좋겠어요. 찾았나요? 선생님이랑 좀 이따 같이 찾아 고쳐볼게요. 마지막으로 필요 없는 내용도 있어. 필요 없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돼? 아예 없애면 돼요. 삭제하기가 필요하기도 한답니다. 여기 옆에 연필 박사님이 설명하시네요. 글을 쓰고 나서 내용과 표현이 알맞도록 다시 쓰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고쳐 쓰기라고 한다.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쓰는 것을 고쳐 쓰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쳐 쓰러 가볼게요. 도연이를 도와 지혜가 고쳤었대요. 어떻게 고쳤었는지 이제부터 두 글을 위에 있는 글이 밑으로 고쳐 쓰기를 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위에 있는 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읽어봤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밑에 글을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바뀌었네.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여러분,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불량식품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적혀있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해로운 물질이 몸에 들어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량식품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글이 잘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때요? 위의 글과 밑의 글 차이를 느꼈나요? 이제 어떤 점들을 고쳐 써 보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표시를 해놨네. 고쳐 쓴 부분 기억 여기 있네요. 제목을 고쳐 썼어요. 고쳐 쓴 방법은 제목 바꾸기였는데 왜 고쳐 썼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주제를 잘 드러내는 제목이 아니어서 더 잘 드러내는 제목으로 바꾸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 봤네요. 니은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니은 어디 있어요? 불량식품을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우리 학교 주변을 더럽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악취도 납니다. 맞는 말이야. 여러분, 이 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왜 고쳤었을까?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라 보니까 이 글이 밑에 없어졌어요. 내용을 삭제했죠. 왜냐하면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과 내용이 잘 안 어울려요. 글의 주제는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인데 쓰레기 관련된 불량식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글의 주제와 관련 없으면 내용을 삭제해 주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 한 개 더 비판해 보자면은 불량식품만 쓰레기가 되나요? 그냥 식품, 과자, 여러 가지 것들도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량식품만 꼭 꼬집어서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데 쓰레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불량식품, 건강과 관련 짓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 내용은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니은은 삭제했답니다. 그 대신 디귿이 위에는 없는데 여기 밑에 새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알 수 없어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던 내용을 추가했네요. 왜 추가했겠어요? 당연히 앞 문장을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죠. 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더 추가를 해준답니다. 리을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도 있는데 바뀐 거 있나요? 아무리 맛있어도 이거 뭐지? 틀린 그림 찾기처럼 틀린 글자 찾기 겨우 했네요. 발견했어요. 아무리 맛있어서에서 아무리 맛있어도 문장의 호응에 맞게 고쳤어요. 아무리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어도 뭐뭐아도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싫어해도, 아무리 기뻐도 이런 식으로 뭐뭐 해도와 같은 말이 나와야 어울리는데 아무리 맛있어서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응에 맞게 고쳐준 것이랍니다. 이렇게 글을 고쳐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용을 바꾸고 내용을 삭제해요. 불필요한 내용.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고 문장 호응에 맞게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글을 고쳐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글을 고쳐 써서 좋았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밑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자우편을 보내기 전에 더 읽고 낱말을 고쳐 쓴 적이 있어 하면서 전자우편이 뭐예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이메일이죠. 이메일 쓸 때 한 번 더 읽었어요. 보내기 전에. 그리고 고쳐 썼대요.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내가 쓴 글에서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고쳐주셨어. 그렇게 고쳐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았니? 고쳤으면 어떤 점이 좋겠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국은 글을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최고의 장점이랍니다. 이렇게 고쳤을 때 생각할 점과 고쳤으면 좋은 점. 앞에서 우리 해봤잖아요. 고쳤을 때 생각할 점은 적절하지 않은 낱말, 또 틀린 문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고쳤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없으면은 읽는 사람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고쳤을지 생각할 점 선생님이 추가해 볼게요. 중심 생각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군더더기 없는 뭔가 불필요한 내용이 없는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쉽고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고쳤을지. 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한다고 했죠. 내용 추가하기 있었어요. 이렇게 추가하면은 필요한 내용을 더 쓰면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된다. 이렇게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당연히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옆에 있어요. 글은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어요. 고쳐 쓰기를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글에 더 잘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글 고쳐 쓰기를 하면은 이해하기 쉽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느새 마칠 시간이네요. 어때요? 고쳐 쓰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글 고쳐 쓰기 방법과 필요성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글을 고쳐 쓰는 까닭, 그리고 어떻게 고쳐 쓰는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렇게 고쳐 쓰면은 어떤 점이 좋은지 살펴봤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한 장에 요약해 보았답니다. 글을 고쳐 쓰는 방법에는요, 우선 적절하지 않은 낱말이나 틀린 문장이 있는지 낱말과 문장을 확인해요. 두 번째, 중심 생각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당연히 고쳐주거나 없애줘야겠죠. 또 더 필요한 내용이 있기도 해요. 더 필요한 내용. 더 필요한 내용은 당연히 알맞은 곳에 써넣는다. 즉 추가한다 이거죠. 이렇게 글을 고쳐 쓰는 까닭, 즉 좋은 점이겠죠. 좋은 점은 아까 얘기했어요. 글을 더 쉽게 이해해요. 또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전달해요. 그리고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글이 된답니다. 이렇게 글을 고쳐 쓰면 좋은 점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글을 한번 쓰고 나서 그 글이 일기든 혹은 친구에게 쓰는 편지든 혹은 나의 학습장이든 여러 가지 글을 한번 써보고 나서 그 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고쳐 쓴다면은 훨씬 더 그 글이 이해하기 쉬울 거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면은 고쳐 쓰기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길 바래요.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번째 국어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